자, 바람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수학과 파이썬으로 배워보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오늘 3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여기 쭉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사실은 컴퓨터 자체는 어떤 지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컴퓨터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사실 컴퓨터라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는 기계가 어떤 일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기에다가 어떤 특정한 명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주 원시적으로는요, 아주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물건이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스위치를 켜죠. 스위치를 딱 켜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물건이 이렇게 쭉 컨테이너가 있고 물건이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실려 가지고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벨트는 쭉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적당한 위치에 왔을 때, 이 위치에 왔을 때 이 위에 어떤 기계가 있어서 이 기계에서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최초에는 아마 이렇게 했겠죠. 사람이 옆에 서 있다가 이 위치가 왔는지를 보고 옆에 있는 스위치를 갖다가 이제 당기는 거죠. 스위치를 조작을 하면 스위치가 조작되는 그 순간에 위에 있는 게 내려와서 이렇게 찍히는, 어쩌면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게 이제는 특정한 위치를 볼 수 있는 어떤 센서들을 두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카메라 같은 카메라를 둬서 이 위치를 쭉 보게 됩니다. 이 위치를 보다가 적당한 위치에 오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위에 있는 도장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찍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기본적인 그 제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카메라를 가져다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건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컴퓨터 안에다가 짜줘야 되는 거죠. 짜서 직접 그 내용들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아서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그 큰 봉투, 작은 봉투, 조금 이상한 봉투, 뭐 이런 봉투들이 왔을 때 그 우표가 있는 위치를 찾아서 도장을 찍는 게 항상 그렇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잘 되지는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에 다른 케이스들이 올 때마다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비슷한 일인데도 기계가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짜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걸 생각을 해내는 거죠. 왜 컴퓨터는 이렇게 빠른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지능을 가지고, 아니 어린아이보다도 아예 지능이 없게, 어린아이도 우리가 뭔가를 시키면 알아서 일을 하죠. 물을 떠오라 그러면 물을 떠오고, 뭐 부엌에 물이 없으면은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물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계들은. 그래서 이 기계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좀 컴퓨터 안에 집어넣을 수 없을까 해서 시작된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시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명령을 내리는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1950년대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여러분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통 이게 뭐 축색돌기, 뭐 수상돌기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죠. 여기가 이제 수상돌기라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딱 오게 되면은 여기 끝에 있는 각각의 연결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신호를 받게 되고요.
이게 축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쪽 끝 말단 부분 끝부분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끝부분에 또 다른 수상돌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뉴런이라고 하죠. 신경망, 인간의 신경망입니다. 우리 몸의 어떤 한 부분을 살짝 건드리게 되면, 꼬집게 되면은 아픈 것이 딱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신호가 이걸 타고 이 옆에 있는 그 다음 것으로 계속해서 연동이 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이런 뉴런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심한 아픔을 느낄 수도 있고요. 가려운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몸의 특정한 부위가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뉴런이 작동하는 그 기제가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신호가 각각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이 말단부로부터 신호를 받고 이 신호가 이쪽 끝으로 연결이 되는데 연결되는 방식은 일정해요. 이 쭉 들어왔던 것들을 이 안에서 다 뭐 합산이라고 할게요. 합산을 해가지고 그에 대한 값을 이쪽으로 쭉 전달해서 내보내주는데 그 값이 보통 우리가 임계치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어떤 수치를 넘으면은 이 다음 것으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신호가 발산이 되고요.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신호가 전달이 될 때는 이 끝부분에 있는 화학물질이 터지면서 이 다음번 쪽으로 이 화학물질로 인한 전기화학적 자극이 이렇게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게 신경망인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퍼셉트론이라는 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 퍼셉트론으로부터 조금 더 인간과 유사하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심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럴 네트워크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알파고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또 많이 높아졌는데 이 알파고에서 적용이 된 기본적인 내용이 뉴럴 네트워크인데 딥러닝이 들어갑니다. 뭐냐 그러면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의 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의 층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연산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이렇게 심플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고전적인 범위의 고전적인 형태의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렇게 조금 현대화된 형태의 딥러닝을 추구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쪽에서는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활성화 함수라는 걸 좀 다뤄봐야 되는데요. 이 활성화 함수라는 게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퍼셉트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퍼셉트론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자극들이 들어오죠. 여러 개의 자극들이 들어오고 그 자극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W라는 가중치 값들을 곱해서 그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줘서 이 값이 주어져 있는 어떤 임계치를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넘었으면은 1이라는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요. 넘지 않았으면 0이라는 값이 그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 퍼셉트론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즉 0.0,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8 이 합산한 값이 이렇게 되면은 얘는 0으로 그리고 합산한 값이 0.5 혹은 0.8 혹은 0.2 이런 값이 들어오게 되면 1이라는 값으로 출력 값을 우리가 내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셉트론을 만드는데 이렇게 0 이하인 값이 들어왔을 때 0으로 만들어주는 혹은 0보다 큰 값이 들어왔을 때 1로 만들어주는 요 함수를 보통 h라고 이제 쓰고요. 얘를 활성 함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활성 함수
이 퍼셉트론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요. 입력 신호의 총합을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만약에 입력이 0.1, 0.5, 마이너스 0.4라면 얘 세 개를 쭉 다 합치면 뭐가 되죠? 0.1에서 0.6 더하면 0.5를 더하면 0.6이 되고, 마이너스 0.4 하니까 총합은 0.2가 되죠. 총합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 되고요. 0보다 크면 1로 하는 활성화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활성화 함수는 x가 0.2니까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x에다가 0.1을 집어넣게 되면, 자, hx는 x가 0이거나 0보다 작으면은 출력은 0이 되는 거고, x가 0보다 크면 1이라는 값을 출력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입력의 총합 0.2는 0보다 큰 값이니까 h에다 0.1을 넣어주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즉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퍼셉트론에서 활성화 함수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퍼셉트론에서는 우리가 활성화 함수 h라는 활성화 함수를 썼던 겁니다. 0보다 작으면 0으로 만들어주고 0보다 크면은 1로 만들어주는 최종적인 출력값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썼던 거죠. 이걸 보통 계단 함수라고 부릅니다. 계단 함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